동성애 옹호 대표 언론 뉴스앤조이가 2020년 5월 29일 총신대 박 전도사 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간 박 전도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퍼뜨렸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총신대 정승원 교수께서도 박 전도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포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아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리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환서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 박 전도사가 2019년 12월 사임하게 되면서 즉 사건 발생 교회였던 부평교회에 사임을 하게 되어 정 학생은 박 전도사 사임을 이유로 박 전도사의 연락을 잘 안 받아줬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꺼림칙했기 때문에 야 이제 사임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정 학생이 박 전도사의 연락을 안 받아주게 돼요. 그러자 박 전도사는 정 학생과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더 많은 연락을 시도하여 학생이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박 전도사가 스스로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녹취록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늘 연락을 했는데 X만 안 받아서 더 연락했다 이 얘기인가요? 막 동일하게는 아니지만요. 더 많이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더 많이가 아니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 후 2020년 1월 12일 서 강도사가 부임한 후에 정 학생은 박 전도사에게 새로운 교육자인 서 강도사에게 충실하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박 전도사의 이상한 행동을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박 전도사가 사임 후에도 정 학생의 집 앞에까지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학생이 매우 놀랐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 강도사님 또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박 전도사가 왕십리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던 1월 25일 설날에 부평교회에 찾아와서 이전 교육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의아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역자가 사역지를 옮긴 후에 이전 사역지에 설날에 찾아와 이전 교육자들에게 인사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현재 계신 사역자들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전 사역자가 교회에 찾아와 존재감을 드러내면 새로운 사역자들의 입지가 좁아져서입니다. 이날 박 전도사는 서 강도사에게도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정 학생을 만나고 간다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정 학생을 만나고 돌아간 사실은 정 학생에게 나중에 서 강도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정 학생은 박 전도사와 그의 여자친구와 관계를 예로 들며 동성애 성향이 문제임을 격양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전도사님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 2월 16일입니다. 헤어진 것 같다. 그런데 사귀는 동안에도 박 전도사의 여자친구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었다. 그리고 박 전도사님과 헤어진 후에는 싹 나았다. 그 병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 학생 생각에는 박 전도사님의 동성애적 성향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동성애적 성향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학생이 말했다. 라는 거예요. 박 전도사는 여자친구와 2020년 3월 현재까지도 이 사실 확인서가 작성된 3월 현재까지도 사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2020년 2월 16일 정 학생은 박 전도사와 여자친구가 헤어진 것으로 분명히 인식을 한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정 학생은 박 전도사의 동성애적 성향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고 박 전도사가 연속적으로 연락하는 일들에 대하여 꺼려진다고 서 강도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 학생은 지금까지는 박 전도사의 연락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면서 수련회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어요. 이 수련회를 핑계로 박 전도사가 만나자고 하는 만남을 거절하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안한 마음과 핑계댈 부분이 없어져서 수련회가 끝나는 2월 17일 월요일에 박 전도사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이 학생이 말하였던 거예요. 본인 서강도사는 정 학생에게 박 전도사의 만남이 꺼려지면 연락을 끊는 것이 좋고 박 전도사와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다고 말하며 2명 학생 정땡땡 김땡땡 모두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박 전도사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이 여자친구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을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본인의 교제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했는데 그 탄원서를 보면 2019년 10월 18일부터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2월 19일 날 레인보우 리턴즈가 나갔으니까 약 4달 정도 교제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여학생이 12월 31일부터 1월 21일까지는 질병으로 아파서 사실상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것은 해당 여학생의 상태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이 해당 여학생은 분명히 아픈 상태였는데 이렇게 몸이 아픈 여자친구 회복의 시기, 질병 투병의 시기에 박 전도사는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애절한 구애 문자를 해당 남학생에게, 정학생에게 보내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학생 입장에서는 야, 박 전도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나한테 이러나 보다, 헤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여학생이랑 박 전도사가 사귀었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사실은 박 전도사의 고등부 전도사 시절 양이었어요. 양. 무슨 말이냐? 이 여학생이 정땡땡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님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정땡땡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부평교회에 이 여학생이 출석을 하면서 고등부를 다녔는데 고등부 3년 개근한 성실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평교회 고등부 3년 개근하는 동안 이 여학생을 담당했던 고등부 교육자가 바로 박 전도사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딸이 있는데 정말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고등부 등록해서 한 주도 안 빼고 개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딸한테 돌봄을 제공했던 남자 전도사님이 불과 우리 딸이 20살, 21살 됐는데 갑자기 애인이라고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둘이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황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이였는데 그러면은 이 여학생에게 충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정땡땡 남학생, 또 다른 양입니다. 자기가 케어했던 또 다른 양에게 계속 구애 문자를 보낸다. 이것은 양다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삼다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 전도사와 박 전도사의 애인 혹은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학생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한국 교회의 공익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박 전도사는 해당 여학생이 고1 말이었던 2016년 11월부터 고3 2018년까지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학생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불과 7개월 만에 2019년 10월 18일부터 박 전도사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해당 여학생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기간에 박 전도사가 사건 발생 교회 그리고 이 여학생이 다닌 교회에 2019년 12월에 사임했으니까 박 전도사가 부평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에서도 2달 동안 연인으로 사귄 기간이 중복되고, 여러분, 연인이 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썸을 탄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간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걸로 보면 박 전도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자신의 양이었던 여학생과 썸을 타서 해당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간에 본격적인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진술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 전도사가 이 여학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해당 여학생의 아버님이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정모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박 전도사는 자신의 고등부 학생이었던 해당 여학생의 가족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아버님이 유명 목사님인 이 여학생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한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한국교회의 공익적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절대 전도사님들이 같은 교회 양떼들과 연인으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양육했던 여학생이 대학교 가자마자 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보호감을 느끼고 있을 그 여학생, 특히 그 여학생의 인적사항, 가족사항까지 너무나 훤히 잘 알고 있는 고등부 전도사님이 해당 여학생 중에 배경 혹은 가문이 나에게 도움될 것 같은 여학생들을 골라채서 자기 애인으로 만들어버린다면은 한국교회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 여학생과 사귀기로 했으면 충실해야지, 이 기간에 계속 피해 당사자인 정땡땡 남학생에게 구애 문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어떤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서 대한민국 동성애 문제 뿌리 뽑겠습니다. 감사합니다.